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본 게 이 동네는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나 정치인은 어떻게 배출이 되고 양성이 되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 구조에서는 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작이 쫙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역에서 당원들을 관리하는 당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돼요. 지방의회에 나가서 그렇죠. 지방의원이 된 다음에 그 지방 정부에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연방의회예요. 그래서 연방의회 우리 국회 같은 곳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경로가 지방의원 그러니까 출신이에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직업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변호사인 것 법률가가 같은데 우리는 많잖아요. 좀. 유럽은 선생님입니다. 아 그래요? 저 처음 알았네요. 네. 선생님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는 다 교육 공동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부모들 모임이 제일 잘 되잖아요. 마을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되게 교사 출신 네.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 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제 말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과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배제해 놓은 채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풀뿌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네요. 맞지. 위원장님도 저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게 하시잖아요. 노래를 하고 다니거든요. 박진영 평론가님 아, 말씀하실 때 제가 그냥 예. 귀담아 듣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이러다 보니 예. 총선 때만 되면 리크루팅을 스카우트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스카우트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초선이고 그러니까요. 그 절반 이상이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 국회가 처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일단 훈련시켜서 네. 이제 국회를 알만하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하면 재선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이러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해 나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요 정치 구조와 문화를 확실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사실 그랬잖아요. 예. 타당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그렇죠. 그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예.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인데 그 반대당의 대통령 후보 갑자기 돼가지고 네. 당선이 돼? 말하면, 네. 이건 정말 무슨 말도 안 뭐, 되는 예. 계속 외부 사람을 끌어오는 거죠. 윤석열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한동훈. 한동훈이라 예. 했죠. 갑자기 지금 또 그다음에 전환길. 한덕수. 예, 예. 계속 외부 세력과의 손 잡는 김문수. 것만으로 네. 그 절차 생명을 자체가 연장한다. 비민주적이고 역사성이 없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 프리미어리그라든가 유럽 네. 축구 보잖아요. 거기 플레이오프 제도가 없어요. 1년 풀로 쭉 잘해야지 1등 가는 거예요. 아. 미국식 스포츠는 뭐 무슨 지구 플레이오프하고 또 억지로 다시 붙여주고 뭐 네, 뭐야 이벤트로 네.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음.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정치 선진국들은 네. 꾸준히 잘하던 사람, 성장되어서 검증된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되는 이른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정치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 올라간다 제가 말씀이네요. 이름 프랑스의 올랑드라는 대통령이 네. 잠깐 있었는데 이분이 사회당 대표를 할 때 인구 한 3만 4만 되는 소도시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돼요. 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해동했을 때 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공약 중에 그래서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네, 네, 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필요한 중요해요. 제도가 이걸 중요해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거냐 비판을 해요. 약간 정치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극우와 보수의 전략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자 윤석열하고 김건희 얘기하지 우리가 정치라고 네. 표현하니까 예. 굉장히 이익관계처럼 보이는데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정치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밀당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고 소통하고. 소통하는 게 예. 정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못 하잖아요. 독일은 아예 정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연구 재단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연구 재단들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정치 교육을 책임지고 그게 임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치 교육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 뭐 정치적인 뭘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은 판만 깔아주고 예.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하고 어제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민주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방 정치 교육법이라고 그렇죠. 법이 있고 예. 정치 교육원이 있어요. 그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극좌와 극우가 배제되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근데 우리나라는 판단할 그걸 수 있게끔. 선관위가 못하게 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문제되는 세력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고 20대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못하니까. 어디서 이걸 예. 습득을 합니까? 교회에서 게임방. 교회에서 교회. 이상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이제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빨리 학교 교육 안으로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뭐 자꾸 이제 20대가 보수화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뭐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특검이 작동하면서 두 사람 구속되면서 결국 3년에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드러날까 봐 두렵기도 해요. 사실 네. 김건희 더 드러날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일 무서워요, 매일이 진짜. 진짜 어떻습니까, 새로운 위원장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일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와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 않을 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질도 없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그 또 부인 또 뭐 이상한 사람 저래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 한 축인 보수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 당은 보수 정당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네.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가 없었죠. 그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그냥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누리는 게 최종 목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인 공당이 사람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보수가 빨리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네. 무슨 국민의힘이 뭐 정치적으로 재편돼서 정치적 이득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양날개로 날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한들 저쪽이 무너져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극우가 아니라 아주 건전한 건강한 국민적 보수, 구도가 건강한 존재해야 보수가 꼭 되겠죠.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정부 측 인사라 지금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꾸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무슨 좀 우리 착각을 사회 했네요. 구조나 이런 건 말씀하면 드릴 네. 수 있는데 네. 야당의 뭐 전당대회나 이런 눈빛을 걸 보면 알 것 구체적으로 같아요. 언급하는 것은 좀 저한테 자제를 요청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갑자기 확 뛰어들었는데. 예, 예. 아니 우리 조경태 형이 제일 상식적이고 예. 정상이라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 특검하고 이렇게 작동하면 또 여론이 또 글로 또 많이 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 뭐 또 정치하기엔 좀 편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그게 관심을 또 가지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 네. 이건 뭐 다 해야 된다. 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다만 오래 끌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속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지울 사람들 책임을 지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네.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반면교사로서는 중요하지만 과거에 파묻혀 있으면 국가적으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발목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여간 철저하게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되 오래 끌지 않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도 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뭐 속도 조절이다 아니면 뭐 연내에 빨리 끝내야 된다 등등의 뭐 죄송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 얘기만 없는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이 더 어려워요. 혁명보다. 혁명은 우리가 촛불혁명도 그렇고 엉원봉 빛의혁명도 그렇고 한 방향을 보고 정말 그 몸이 부서져라 뛰더라도 네. 쭉 그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뛰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혁명은 이루어지는데 개혁은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네. 개혁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 개혁뿐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이제 나라들의 개혁 사례들 이런 걸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반드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 크게. 예. 그리고 추진 과정은 디테일하게 그 왜 살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얇게 역순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하나 얇게 잘라가면서 일들을 해나가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시뮬레이션 다 거치면서 신중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도 좀 이 질문 마찬가지라고 드리고 봅니다. 싶은데요.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게 개혁 부분에서 사실 정권 초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내고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국정을 주도하면서 정치를 주도해야 되는데 조금 솔직히 요즘 너무 여의도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떻게 보셔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 국정 운영의 과제들은 그건 정치권이 조용하든 시끄럽든 언제든 굴러가야 되는 하고 계시는데 그건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하고 당정대가 이제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네. 거죠. 저는 뭐 당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잘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지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조율하면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자꾸 그렇게 뭘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전 대표님 예. 이제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좀 있는지 예전에 뭐, 단식 아니요, 그만해라 이런 문재인 얘기 있었지 정부 않습니까? 출범 과정에 함께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 시민사회에서 예. 이제 정치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조국 교수가 그때 이제 대표를 맡았었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정치에 뛰어들 때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걸 같이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뭐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도 뭐 자주 뵙기도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는 네. 한 번씩 통화하고 들어오면 한번 뵙고 뭐 그렇게 이제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네. 단식 때는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고 단식 끝난 뒤에 접견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경선 들어가면서 대선 끝날 때까지 못 가고 대선 끝난 뒤에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함께 상의도 하고 네. 해나가는 그런 저한테는 좋은 선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박진현 평론가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입이 뭐, 근질근질. 저는 이 근질근질한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예. 황당무계한 상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종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특검을 가지고 지방선거 네.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지방선거 내년에 승리의 지방선거 동력으로 있으니까.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당은 지방선거 초창기에 늘 이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과연 지방정치 본연의 정신에 맞는지 이 질문 한번 어떻게 그 생각하시고 지방선거를 이렇게 전국단에서 동시에 치르는 건 우리나라 같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이런 우리나라 나라들은 돌아가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임기가 되면은 지난번 독일 같은 경우에 왜
극우 정당이 네. 1등했다고 할 때 그때 세계주가 음.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정치화되질 않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방 행정을 할 사람을 그렇죠. 뽑는 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치러버리니까 정치 세 당을 보고 이제 네. 저 사람이 제대로 일할 사람인가 아닌가가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니, 특정 지역에는 그러니까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이야기가 생기는 나오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뭘 해야지.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지역민의 생각하게 되는 삶인데. 거죠. 네. 예. 아니 그래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임기를 시작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어쩌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선거들을 하나씩 치르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방법은 저는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과 또 우리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오늘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들었다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네. 어떤 또 그림, 또 어떤 계획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네. 공직자. 공직자십니다. 예, 공직자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네.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일부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맡은 일을 잘해내야 그 다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다음은 이제 잘해내고 이제 생각해봐야죠. 네, 정치인으로서 지금 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 그냥 드릴게요. 드려요. 정치적 라이벌 좀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냥 그럼 어떻게 사지선다로 자 이름 다 이야기해봐요. 자. 1번 김민석, 2번 조국, 음. 3번 정청래. 그렇죠. 1, 2, 3부 갈까요? 강훈식은 왜 빼? 저기 강훈식은 대본에 빼자. 훈식이 섭섭해. 강훈식 실장은 좀 아니, 뺍시다. 우리 PD님의 배우 조정. 강훈식 실장님 뺍시다. 아니 그냥. 피디님 저기 강훈식 의원하고 실장은 아니 그래, 마음이 왜 통했어요. 빼요? 우리 강훈식 실장이 꼴찌가 됐네. 1, 2, 3번 아이, 봅시다. 강우식. 이 질문은 그 사지선다 질문이 아니고 주관식 질문이에요. 예, 주관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아유, 에이, KBS인 줄 알았다. 그래 박힌. 아유. 그다음에 야, 유튜브 아닌데.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구조와 문화가 제일 지금으로서는 누가 되더라도요. 네. 이 구조와 문화에서는 성공한 대통령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뭐 저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정치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쏟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PD님께서 제발 썸네일 하나만 뽑아달라고. 피디님 대권 주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 송영길 전 대표. 아, 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뭐 인기, 지지도 이런 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송영길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우리가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알죠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사님이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을 푸는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때도 메가시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네. 표현을 들었었고 지역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새 정부 시작된 지 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네. 이렇게 곳곳에서 음. 대선에 대한 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진짜 좀 드문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오늘 뽑아놓고 내일 누구 할지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네. 서울시장 감은 서울시장이 못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서울시장이나 경남지사 뽑아놓고는 이 사람이 다음에 뭘 할까 이게 네. 궁금하거든. 이 게임의 논리도 작동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 한계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건 제가 사실 들어올 때 우리 PD님께 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네. 있고요. 이재명 정부 5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만 마무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 네.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국민들의 뜻을 잊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음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 대통령님이 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제 저도 함께 책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였는데 촛불혁명은 정말 그때 한 80%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 만든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으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촛불혁명에 담겼던 국민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좀 연합하고 네. 야당하고도 좀 정부도 공동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실현이 됐으면 추진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권 인사들에게 내가 입각 네. 제안도 하고 했는데 네. 그게 실행이 안 됐던 네. 거죠. 이번에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이 개혁이 지속되게 하려면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선거 때 했던 선거 연합이 있잖아요. 야후당과의 선거 연합이 있고 그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연합을 통해서 사회 대개혁위원회를 함께 만들기로 했고 그걸 총리실 산하로 만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있어야 극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구조에서 극우를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런 선거 과정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걸 국정 운영에 꼭 실현하는 정부가 되면 전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